1600만 경인 시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탐정의 시선으로 경인 지역의 이슈를 파헤쳐 보는 시간, 편의 경인 시간입니다. 지방자치제 30주년을 맞이해 이 경인 지역 지방의회를 저희가 샅샅이 전격 분석 그리고 분해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변호사입니다. 네.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십니까? 여기 오셨어요. 의원님들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옹진군의 신영희 부의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인천 서구의 정인갑 구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아유, 네, 든든합니다. 반갑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박진영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저분은 시사 현안 이야기할 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왜 계시지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저는 전공이 지방자치하고 균형발전 쪽입니다. 네. 네. 왠지 시사 프로 하다가 낙오돼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원래 전공은요. 네. 지방자치입니다. 아마 지방자치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 지방의원들의 인지도를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전혀 알지 못한다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좀 속상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편의 경인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슬기로운 의원 생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슬의생, 슬기로운 의원 생활. 첫 번째 주인공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신영희 부의장입니다. 아니, 듣자 하니까 이 부의장님하고 함께 출근했던 우리 PD가 몸살이 났다고 합니다. 며칠간 꼬박 알아누웠다는데 신영희 부의장의 출근길 브이로그 함께 보시죠. 한강유역의 민물과 이 바닷물이 만나. 안녕하세요. 옹진군 의회 의원 신영희입니다. 바다인가요? 배 같은데요? 배로 출퇴근하세요? 제 지역구가 북도면의 신시모도, 장봉도, 연평도, 소연평도, 덕적도, 소야도, 구록도, 지도, 울도, 백아도, 문갑도 이렇게 13개의 유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완전 오늘은 접경 지역. 제가 장봉도에를 가는 중입니다. 제 지역이니까 수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용 차량 대신 관용 이제 배가 다 나오나요? 왔네요. 저 장봉도 보이죠? 제 부담으로 제 차에다 제 비용으로 다닙니다. 여기 장봉도는 갯벌이 발달이 돼서 그 람사로 조약에 의해서 갯벌 보호 지역이죠. 처음 들어요, 장봉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관이 굉장히 멋지네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영희야, 더 크게. 아, 나 여기 좀 갔다 올게요. 이따 봐요. 안녕. 네,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바지락 잡으러 가는데 안 될까? 안녕하세요. 영희야. 안녕하세요. 영희가 누구예요? 제가 영희예요. 예, 죄송합니다. 바지락 잡으러 가려고. 신영희 부의장이시잖아요. 자꾸 영희야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만 더 아여머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판매합니다. 1인당 40kg 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지금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 같은 어민으로 보여요. 저도 어민끼리. 어촌계원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렇구나. 저는 그냥 어민하고 대화 나누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질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저렇게 가신 거는 방송 때문에 연출로 가신 거죠? 솔직히 자주 가십니까? 솔직히. 저 주민들이 한 150명 정도 다른 섬으로 가서 바지락을 잡을 때인데 네. 자연스럽게 가서 민원도 청취하고 네. 뭐 서로 소통하고 이런 그런 과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면요, 이 우리 지방의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힘든 게 생활 민원형
이 굉장히 생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처리를 또 예, 해야 민원 처리가 하잖아요. 많이 들어오고 네. 뭐 우리 저기 부의장님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해서 현장으로 섬으로 출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야. 많은 것으로 민원은 듣기 싫죠, 솔직히. 매번 그 어떤 민원을 너무 줄까? 솔직하시다. 어떤 좋은 민원은 좋죠. 근데 막 그런 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못하면 저기 행정공무원에게 연결해서 꼭 그 민원에 대해서 그 응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배 타고 나갑니다. 섬이 몇 개입니까? 옹진군에는 100개의 섬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13개 섬입니까? 100개에서 유인도가 25개인데 거기서 13개가 제 지역입니다. 이 옹진군 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섬으로 출퇴근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이 소요가 되게 섬을 지역구로 뒀기 때문에 의회가 있을 때는 인천으로 나오게 되죠. 원래 여기가 개펄이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이렇게 바지락의 질 좋은 바지락이 여기서 많이 나오죠. 다른 섬 같으면은 지금 6월 이후에는 바지락을 좀 잘 안 잡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들의 아주 큰 소득원이 됩니다. 잘 캐시네요. 주민들이 막 솜씨가 제가 순서정해가지고 지키고 그래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요즘 팍팍한 생활에 관해서 그냥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일자리에 관한 부분이 요즘 가장 큰 화두죠.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살기 어려우니까. 자, 바지락입니다. 또 바지락 많이 캤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바지락을 싣고. 야, 이게 자, 한 번에 몇 킬로 정도 합니까? 어차원 개원들끼리 캘 수 있는 양을 제한하더라고요. 보통 40kg. 제한을 해요. 예, 40kg. 40킬로 하죠. 맞죠? 네. 내까지 아니면은 야, 민원 많아요 진짜. 민원 정말 많아요. 아까 이제 뭐 나쁜 민원, 좋은 민원 이야기였는데 네. 사실 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소중한 민원입니다. 그렇죠. 소중한 민원. 오늘 장봉도 일정을 끝내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또 일정이 남았어요. 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야, 또 배를 탑니까? 또 배 타요. 저렇게 여러 번 타면 환승 할인 해주시나요, 저거? 그럼 그대로 요금 내야 될 것 같은데, 탈 때마다. 이번에 단호박 농장이네요. 제가 농사하는 걸 좋아해요. 저에게는 맞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또 내일 다음 섬을 가기 위해서 오늘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사부, 어촌의 사복이잖아요. 저걸 입고 일하러 가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일단은 엄청 많이 다니시는데 체력적으로 괜찮으세요? 힘들 때가 많죠. 예. 우리가 이제 옹진군에서 백령도는 4시간 반을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네. 연평도는 2시간 반 정도로 배를 탑니다. 가면은 끝에서 끝을 저는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특별히 누구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요. 걸리는 사람 다 인사하고 얘기하고. 네네네. 와. 네. 아니, 근데 모든 군 의원분들이 다 의원님처럼 활동하시는 건 아닐 것 솔직히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양복 입고 뒷짐 득 지고 그런 분 더 계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 많아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기초위원, 강역위원 차이는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기초위원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박진희 교수님, 기초위원들은 또 시군구 의원들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뭐 쉽게 설명드리면 네, 쉽게. 국회하고 한번 비교해서 예, 설명드릴게요. 국회랑. 국회가 우리 흔히 입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는 행정부, 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네. 똑같습니다.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국회가 예결산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결산을 하는데 의회도 똑같이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과 결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국회가 또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기능적으로 그렇고요. 주요 업무를 보자면 국회의원은 국가 전반적인 일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서 일어나는 행정, 복지 전반적인 일을 하는데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복지, 주민 근접 이런 부분의 일들을 중심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어떤 때 집에 있는 남편께서 네. 남편이 밤 10시 막 이렇게 넘어서도 민원이 오면은 그냥 면장한테 전화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옆에서 뿅시렁 되는데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제가 편하고 또 저와 소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기꺼이 받고 제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인천의 가장 조금 요즘 지방의 문제점은 이슈가 있죠. 인천의 자치 쓰레기 매립지 조성 문제인데 이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들 반대를 하고 계신데 이게 기초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광역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기초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율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율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군요. 네. 지난번에 제가 옹진군 임시회의 폐회 때 군정 질의를 통해서도 네. 옹진 군수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옹진 군수께서는 주민의 의사에 따른다면서도 네. 한편으로 인천시장의 환경 정책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렇군요. 자, 옹진군 입장에서 당연하죠.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헌법적으로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헌법은 어떨까요? 우리 헌법에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헌법 133조 중에 국회 분량이 행정부보다 예. 더 많아요. 예. 국회가 헌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정부에 관한 것만 오면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집행부 우위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민의 의사결정 구도보다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정책이 우선시되는 이 관행 자체도 좀 바꿔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박수 치고 싶어요. 힘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서 힘이 있는 분은 아니 그래도 속이 전문가로서 오늘 시원해요. 나오셨는데 속이 시원. 속이 다 시원하죠. 자, 이번에는 인천 서구의 정인갑 부의원의 하루를 브이로그로 저희가 보여드릴 차례인데 지금까지 이런 의원은 없었다. 굉장히 떨립니다. 네. 오늘 한번 같이 청년 구의원의 하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청년구의원 정인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입고 계신 거 보니까 진짜 집이네요. 너무 바로 집 모습이에요. 예. 자, 이제 출근을 해볼 건데요. 제가 진짜 나올 출근할 줄은 예정입니다. 몰랐습니다. 대학생 같으세요. 예. 스쿠터 민식이입니다. 민식이는 원래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 이제 민주당과 싱싱 달리자 이렇게 부르다가 민주 싱싱 이렇게 하다가 민식이가 됐어요. 방송을 위해서 급조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새는 더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린이 교통 그 현안도 잘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은 이제 동서남북을 다 살펴봐도 이제 민원 현장이 다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한번 민원을 접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전화나 서류상으로도 접했던 것도 다시 한번 현장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체크도 하게 되는. 저 모습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따서 저는 4년째 타고 있거든요. 먼저 타셨군요. 인정입니다. 서구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곳이 제가 사무실 있는 곳인가 봐요. 예, 서구. 구의원들 다 개인 사무실 있나요? 예, 지금 저희 서구의회는 지난 7대까지는 2인 1실을 썼는데 아하. 이번부터 이제 1인 1실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좋네요. 우와. 민감하거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는 부담 없이 조금 일부러 일 많은 것처럼 써놓은 건 아니시죠? 아주 바쁘신 것 같아요. 일 많습니다. 주사님 안녕하세요. 저 구의원 정인갑이라고 합니다. 아, 예, 차관님 안녕하세요. 저 구의원 정인갑이라고 합니다. 옥상 경관 조명을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7월과 8월은 그 회기가 없습니다. 이제 비회기 동안에는 대부분의 이제 의원님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보시기보다는 본인이 일하고 있는 이제 지역구에 방문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장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가시네요. 자, 인천 서구가 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 서구 분위기 어때요? 뭐 이제 의원이니까 거기 네. 좋아요? 과거에 우리 인천 서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개 건너라는 얘기들을 뭐죠? 많이 하셨거든요. 욕 이제 같은데. 개울을 건너가야 갈 수 있는 이런 좀 이제 그 한적한 곳에 좀 있다. 멀고 한적한 곳이다. 그런 네. 의미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구 56만의 도시로 이제 인천 지역에서는 인구도 가장 많고,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검단 신도시에는 또 18만 명이 네. 추가로 또 오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청년 인구도 인천에서 1위가 되고 이제 예산도 1조를 돌파하면서 이제 예산도 1위 그리고 이제 면적도 1위 이렇게 하면서 또 1위의 도시이고 활동력을 얻어가는 도시라고 자랑을 하고 지금 싶습니다. 얘기하면서 네. 자부심이 뿜뿜입니다. 자, 현장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갑니다. 스쿠터 민식이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서구가 굉장히 넓지 않나요? 엄청 넓어요. 제가 알기로. 민주당 씩씩이구나. 아, 맞아. 재개발 이슈가 많죠. 또 많죠. 인천 서구에. 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층 주거지나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사실 자치 회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이상 이제 노후된 주택들 중에 아니 여기 가운데는 아직 안 해. 신청을 해주시면 구청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 보시면 다 깨져갖고요. 이번 깨진 것도 여기 도로 파고 막 이러면서 깨진 거예요. 도로 파서 네. LH에서. 예, 그 아파트 관리비가 부족한 공동주택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해드리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할 일 없이 지방의원 일 뺏어서 해서 문제지. 네. 그 민원까지 다 받아서 해서 문제죠. 주차하기는 편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저건 조금 일부러 하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거의 매일 방송용이네요. 맞죠? 우리 주민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알 텐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찾아가면 오히려 더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민원도 청취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부친께서 이제 의정 활동을 아버님께서 네. 제대로 된 정치인을 하나 뽑아놓으면 우리 중앙정부와의 협업과 설득과 이제 새로운 그 시도들을 통해서 예산도 더 많이 가져오고 우리 지역을 위한 그 뭐 법적인 제도도 정비를 할 수 있고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예산을 추가로 좀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이제 또 보람되게 생활을 하고 청년 구의원의 하루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청년 일꾼의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을 뭐 상당히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방송이니까 약간 그래도 좀 더 다니신. 좀 더 연출을 했다. 솔직히. 오히려 요즘이 코로나 때문에 네. 일정이 좀 줄었고요. 예. 네. 코로나 전국이 아닐 때는
새벽에 이제 5시부터 산악회 인사부터 시작하고 예. 이제 저녁에는 또 이제 동호회 분들 또 음흠. 이제 그 원래 회의라든지 만찬 자리도 가서 인사를 드리면 네. 거의 이제 하루가 다 꽉 채워서 끝나는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방의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브이로그를 제가 보면서 하루가 정말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민원을 만나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들을 하는 모습, 두 분의 모습이 이 감동적인데 이거 내가 했다. 이 동네에서. 내가 이 다리 놨다. 중요하지. 이 이거. 보도블록 내가 깔았다. 네. 자랑 한번 하시죠. 우선 이제 저희는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바뀌다 보니까 학교가 없는 상황. 루원 중학교, 초등학교를 하나 더 이제 설립하기로 네. 중학교 1, 초등학교 1 내가 만들었다. 됐죠? 봉수대로 역이라고 해서 역을 추가로 신현 여중, 신현 남중 이쪽에 인도도 설치하고 보도블록도 설치를 하기도 하고 바닥형 신호등이라고 해서 요새 네. 이제 바닥에 불이 들어오는 여기까지만 하죠. 예, 엄마 알겠습니다. 하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부의장님? 네. 저 적으셨어요 네. 지금. 꼼꼼하게 적으. 아니 예. 한 3개 정도 하시려고 했는데 네.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야. 몇 개 추가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추가하셔야 돼요 지금. 경쟁이 붙으셨어요.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지역은 공항 소음 지역이에요. 소음 지역 지원 사업 확대를 했고 음흠. 영종 신도관 연육교, 또 강역 상수도 공급, 또 실내체육관, 농사 짓는데 물 관리를 위해서 뭐 저류지라든가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등등. 네. 이 구의원으로서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조례 발의하는 건데 조례죠. 예. 우리 정 구의원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이색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뭔가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조례를 이야. 이게 인천에서 이제 최초로 오늘 발의가 됐고요. 민주화 운동 기념을 위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례도 발의를 예.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네.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법률보다 더 빨리 조례를 만들었다는 네, 말씀. 인천 5.3 항쟁을 이 조례 안에 담았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여야가 이견 없이 이제 민주화를 또 기념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문이 그 무슨 날 만드는 게 날, 전문이세요. 뭐 날치기 전문가시네. 기념일, 더 기념 사업하는 음. 그런 조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참 네.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이제 저희는 이제 의정비가 200만 원 정도 되고 네. 이제 수당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깎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누군가에게는 좀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네. 적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주변에 또 이제 능력이 있는 또 젊은 친구들에게 지방의원을 한번 또 권유를 또 해보기도 하거든요. 네. 바로 거절해 버리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겠죠. 뭐 전국에서 옹진군이 가장 적게 탈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많이 털어야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뱃삭은 나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부담입니다. 그 연평도 가려면은 하루에 갔다 오기 쉽지 않아요. 가서 네. 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숙박료, 뭐 음식비. 덕적도 같은 데 갔어도 그런데 주의보 내려서 6일 동안 묶인 적도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그거 자기 지역이라고 일체 비용이 없습니다. 네. 결국 이건 역시 우리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합니다. 경비가 있어야지만이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오고 지방의회 활동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의원들의 활동비를 공무원 기준과 똑같이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네. 정책 지원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예를 들자면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적습니다. 사무처 지원이 있습니다만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그 숫자도 늘려줘야 되고요.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생각하면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안 하죠, 국회 직원을 안 대통령이 임명해 주는 거잖아요. 하죠. 말이 안 네.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법률적으로 고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분이 고개를 몇 번 흔들거리는지 맞는 말 같아요. 박수 네, 한번. 맞습니다. 맞아요.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 기분 좋으세요? 좋으신지 우리 정 의원님도 옆에서 금액 우리 교수님을 국회로 네, 경인 지역 핫한 이슈를 탐정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 TMI 토크 편의 경인. 자, 이번 시간에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하는 일을 브이로그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더욱더 매운맛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야호까지 되긴 좀 어렵다. 이번에 제일 피해를 본 거는 홍준표 후보가 아닌가요?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막 주목받고 야 국민의힘 다시 보자 홍준표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걸로 윤석열로 싹 덮였잖아요. 완전히 동의하고요. 뒤집으려고 하는 순간에 저질에서 모든 관심이 윤석열로 쏠리는 게 여당 지지자들에게도 윤석열이 강한 후보라서 홍준표가 더 낫나 이런 생각을 하던 헷갈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다음 주에 보면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OBS